네, 안녕하십니까. 너와 나와 우리의 사탐 선생 김병철입니다. 요번에는 사탐을 이제 선생님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혼자 독파를 할 수 있을지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순서로 볼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겠습니다. 개념, 어휘 자체, 아니면은 개념들이 어떤 시사적, 아니면은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는지, 시대적 맥락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필기 부분과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사료라든지 아니면 인용구, 제시문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자체를 이해하라는 이러한 어휘의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단어는 영단어만 사전에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단어들을 검색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드려보자면은, 무주상고시 사전적 정의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이버의 사전을 근거한 겁니다. 중생의 구제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타 정신의 극치. 사전을 찾아봤지만 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국회에서 제청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재에 심사하도록 제청하는 일.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라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타자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타자라고 이야기하면 글자를 이렇게 깨트리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단어 자체에 대한 분석을 또 다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주상고시는 이렇게 5번째 단어로 이렇게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무, 없다.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것이 없다. 그럼 뭐가 주가 되는 것이 없을까라고 보니 상으로 맺혀 있는 주가 되는 그러한 주인공이 아니면 맺혀 있는 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시 정도는 이제 따로 이제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시라는 것은 이제 승려들에게 아니면은 승려들이 다른 타인들에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봉사를 베푼다든지 아니면 뭔가 선처를 하는 것을 이제 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상으로 맺혀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선처를 베풀었지만은 그 선처를 베풀었다는 기업마다 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없는지 심판을 제안하고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야기했었던 이 제안하고 요청하는 헌재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 헌법재판소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전부 다 이제 검색을 따로따로 해보셔야지, 그래야지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뭐 국회가 뭐 헌법재판소에다 헌재에다가 요청한다, 이러한 단어들을 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되더라면은 여러분들이 뭐 단어를 외워야 된다, 이 개념을 또 무작정 외워야겠네, 단순 암기 방식은 이제 불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시대적 맥락, 흐름을 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윤리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성리학에서 이야기한 이기불상자, 리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라는 개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셨던 분들이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선생님께서 이황 선생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주 이상적인 이와 그 다음에 현실적인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 이유를 순선한, 아주 그냥 순진무구할 정도로 선한 도덕의 그 근원을 찾고자 하신 거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이제 보니, 이제 을사사화, 이제 뭐 역사적 국사 시간에 이제 배우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을사사화 때 이제 이황 선생님의 친인척분들이 많이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정치판에서 너무 더럽다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친인척분들이 훈구파들에 의해 많이 살해가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훈구와 같은 현실적인 뭔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구분될 수 있는 순선한, 정말 그 순도 100%의 도덕적 혹은 선을 말씀을 강조하시고자 이기불상잡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라든지 아니면 정치화법에서 이야기한 유효수요, 한번 사전적 정의 한번 볼까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 수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권을 이야기하는 기본권에 들어간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산업혁명 펴진 이후에 자유방임주의를 이제 모토로 하고 시장 경제를 운영하게 되는 가장 제1원칙으로 삼습니다. 근데 자유방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윤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그냥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해점들 아니면은 뭔가 피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시장 실패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러한 시장 실패를 평등과 자유만을 추구했던 근대의 잔재가 결국 위와 같은 개념들을 도출해내게 됐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정자본주의가 도래되게 되면서 1929년 대공황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1933년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유효 수요, 떡볶이를 먹고 싶은 수요, 마음은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먼지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은 마음, 수요를 유효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시장 실패에 의해 그 다음에 너무 개인의 평등이라든지 자유권만을 추구하다 보니 국가 구성원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이제 아주 참담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평등과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상황에서는 우리 국가의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뭔가 사회권 같은 것들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는 개념들이 괜히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시대적 바이브를 어느 정도 타셔야 그래야지 이때는 이거 이러한 개념이 왜 나왔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뭐 무작정의 암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본인을 믿지 마세요. 본인의 기억력을 절대 믿지 마세요. 손을 절대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뭐 글자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것들은 제가 이제 학생 때 공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학생 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적은 것들인데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그냥 PPT를 한 장 던져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계속 말씀하시면서 거의 분필을 잡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 이런 상황이 많죠. 이제 저 선생님이 저런 얘기하니까 재밌다 라고 얘기하면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옛날 이야기 듣듯이 계속 그냥 턱 꿰고 수업만 듣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회탐구라는 학습법, 사회탐구라는 과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영수보다는 뭔가 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이런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추구를 하셔야지 그래야 이해가 되기 쉽고 그래야지 무작정에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들을 그냥 뭐 옛날 이야기 듣다시피 그냥 계속 그냥 뭐 재밌다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은 그럼 이게 나중에 이 개념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 기억이 이제 흐릿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이 왜 나왔는지를 그런 바이블을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타시고 그러한 바이블을 전부 다 기록을 거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녹취록을 만드신다는 생각으로 손이 그냥 아직 그냥 연필로 인해 페이질 정도로 계속 놀지 말고 연필을 굴리셔야 되는 것들을 강조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제시문이라든지 인용구, 사료, 애완동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역사적 자료를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다다익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하니 그러한 다다익선에 이러한 여러 인용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인용구를 봤을 때 저거구나 라고 이제 안목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해력,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안목이라든지 문해력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문을 읽을 때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냄새가 납니다. 요것을 냄새를 맡으셔야 되는데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 환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진 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벨, 환도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소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온다? 벌써 좀 냄새납니다.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 이외다. 이제 유럽의
편지는 그 참혹한 사륙의 피비린내가 거치고 휴전 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학교 교원의 교탁 위에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놓은 날을 언제인지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염상석 선생님이 나오시는 이제 현대 소설 작가로 활동하셨던 이분이 나오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냄새를 맡으셨을까 보니 국어 제시문에서 따온 것이지만은 저는 이제 국사를 적용시켜보고자 해요. 먼저 1번 임진왜란, 정신 나간 얘기죠. 네, 그 다음에 2번 예손논쟁,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C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910년대 무단통치 식민기간 때에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오는 제로리그 선생님들이 들어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교과서를 읽고도 국사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이러한 냄새들을 많이 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시문 이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지금 화면이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잘렸으니까,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쾌락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나쁜 쾌락, 아니면 좀 더 좋은 쾌락, 아니면 좀 더 수준이 높은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제 냄새가 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이제 이쪽 보실까요? 어디야?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행복에도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보시면은, 이게 아니라 세 번째 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선생, 서크라티스가 되는 편이 낫다. 우리가 흔히 명언집에서 많이 읽어본 이야기죠. 이제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서크라티스가 되는 게 낫다. 물질적으로는 돼지가 훨씬 더 이제 행복한 상태지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뭔가 그러한 행복을 추구합시다 라는 이야기죠. 정답이 몇 번일까 라고 보니 D 김병철 아니면 E 한비자,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정답은 이제 존 스튜어트 밀, 이제 질적 공리주의자로 우리가 제시문 세 번째라든지 아니면 첫 번째 점만 보고도 빨리 짚고 넘어갈 수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에서 이제 외부 효과를 이야기할 때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이미 정답을 밑장을 깔아놨지만은 우리는 요 제시문만 그래프만 보고더라도 어떤 것이 외부 경제고 어떤 것이 외부 불경제인지를 추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외부 경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을 줬지만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고 적게 소비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는 외부 경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런 이득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었던 공급 측면보다는 더 늘어나야지. 이게 양의 값으로 이동을 해야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도 수요가 이전에 있었던 측면보다 더 점선으로 양의 값을 움직여야 좋겠죠. 요런 이동, 그래프의 이동만 보고도 우리가 외부 경제라는 것을 추론을 하셔야 정말 그 똑똑하고 아름다운 학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이제 손해를 끼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적정량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만 보고더라도 외부 효과에서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용구 아니면 제시문 아니면 사료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를 평상시에 하셔야 이러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로는 이제 설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마에는 이제 두 부류의 설마가 있어요. 첫 번째 설마는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이제 직전 보강 시간 때 반드시 풀어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올까? 한 놈 또 패는 게 가장 쉽습니다. 약점이 어딘지 알고 그 다음에 요것을 냈었을 때 학생들이 감점을 잘 당하는구나라는 거를 학교 선생님들 1, 2년 차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 능구렁이 농장같이 엄청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을 반드시 보셔야 한다라는 제시문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된다. 참고도 그냥 참고가 아니라 독파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 고등학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직업의 가치 중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러한 제시문을 주고 뭐 1, 2, 3, 4, 5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은 뭐 직업의 어떠한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이 직업이 의미하는 바를 고르시고 뭐 vocation 아니면 calling 아니면 job 아니면 profession, occupation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심지어 선생님들이 나눠주셨던 유인물 아니면 교과서의 한쪽 구석탱이에도 실리지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연차례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는 절대적으로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염두를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설마는 선생님들이 뭐 요거 정도 참고해라 라고 이제 칠판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는 사항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학생이 필기를 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찍어줬었던 사회문화에서 나왔던 뭐 자살적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선생님이 그냥 뭐 한번 참고해라 라고 해서 뭐 설마 나올까? 생각하시는 순간 바로 이제 단답은 1번 감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사상들이 왜 나왔었는지 아까 두 번째에서 시대적 맥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문화에서 이제 사회 명목론을 이야기하면서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나옵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정치와 법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와 사상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문화에서 뭐 읽을 필요 있을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사회 명목론에 이제 영향을 줬다는 것도 이제 설마 나올까? 다른 과목에서 치중하는 개념인데 그렇게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다 뭐 어떤 지식들을 처음부터 알았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한 뭐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썼었던 교재들인데 여러분들 저 여기 높아심에 써놨습니다. 출판사나 EBS 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료 광고 지원료를 받지 않았음을 반드시 밝힙니다. 이런 의견을 왜 써놨냐면은 여기 영상 들어가다 보시면은 대부분 다 같은 선생님들이 나오시는데 그냥 제 스타일에 맞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 참고사항으로 이 단어는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볼까 라고 영상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참고해야 할까? 이 선생님들이 저한테 스타일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선생님들을 참고했다는 사항이지 뭐 요즘 그 말 많은 뒷광고 이런 거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제가 PPT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사탐 공부는 이제 국영수에 너무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뭔가 지치실 때 뭔가 좀 중간중간에 뭔가 좀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국영수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다음에 이런 사실도 우리 역사에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구나 라면서 참신함 혹은 뭔가 흥미로움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지 너무 막 이거 언제 외워라면서 이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사탐도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흥미를 갖고 재미로운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 더 알아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뭐 아니 말고 자 그 다음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고요와 그 다음에 꾸준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학습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학습 방법이라는 거창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회 탐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좀 접근하면은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